변경된 2028학년도 수능,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출제경향과 대비법. 안녕하세요.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. 네, 김지한입니다. 28학년도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됐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이 바뀌잖아요.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수능이 모든 학생들이 한 개 보는 과목으로 바뀌면서 17개 탐구 과목 중에 선택을 했던 체제에서 통합과 통합사회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번 예시문항이 나왔고요. 추가로 예시문항이 더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사회문화 선생님이시니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돼서 발표가 되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. 9월 달에 예시문항이 몇 개가 발표됐을 네. 때는 사회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담스럽진 않았어요. 그런데 요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고 나선 이제 선생님 생활도 오래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왔다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정도까지?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물어보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많이 주고 추론을 통해서 어떤 보기도 골라내는 형태의 구성도 있긴 하거든요. 이건 사회과학이 모두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그 추론뿐만이 아니라 보기의 몇 가지는 그 특정한 과목의 배경 정보,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보기들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. 그 말씀하신 배경 지식이라는 게 어떤 교과에서 중요한 개념을 개념이죠.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. 네, 교과 개념을 알아야지 그 보기에 정오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까지가 작년 9월 버전이었거든요. 네, 그런데 맞아요. 이 개념에 대한 정오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보기 안에서 두 과목의 정보를 같이 물어버려요. 두 과목이라고 하면 예를 어떤 걸까요? 들면 사회문화랑 윤리 과목을 동시에 묻는 거예요. 그래서 A와 B 형태에서 모두 다 진위 여부를 묻는 형태의 보기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과학도 보게 되면 두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는 생명 그리고 하나는 화학 이런 형태의 보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특정한 과목만을 이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반 선택에 과학 4과목과 사회 과목 5개는 듣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요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 문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어쨌든 시험은 다 수능형으로 출제하라.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반 선택, 융합 선택, 진로 선택의 교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치를 때는 수능에 가깝게끔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? 과연 하나의 과목만을 묻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나? 이런 고민과 함께 내가 그걸 벗어나서 융합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과목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.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순간이네요. 그러니까 이건 애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급의 문제라는 거예요.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 5개, 과학 4개의 과목들을 언제 다 돌리지? 그럼 못 돌렸을 때 어떻게 하지? 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. 그렇게 했더니 제가 최근에 와이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. 저희 애가 중학생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학원과 과학학원을 보내더라고요. 그죠? 그렇게 돼서 얘네들은 여기 가서 뭘 해? 라고 했더니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보는 HT 교재가 있어요. 되게 유명한 교재 약자거든요. 하이 이런 거 있어요. 네네. 그거에 대해서 물화생지를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환경지명. 네, 그렇게 돼서 우와
지금 이게 됐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네. 없고, 예. 이미 걔가 보게 되면 과학은 뭔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니까 우와 와이프가 성경지명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조금 다른 식의 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흔히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기존에는 내신 과목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요때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선생님 말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걸로 좀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수능으로 가면서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보신 평가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반 선택의 5개의 주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흔히 얘기하는 추론이라든지 자료 해석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로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통합과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의 첫 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것과 관련돼서 출제할 때 사회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추론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교과목에 연계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그걸 가이드해 주는 게 EBS의 개념 완성이잖아요. 거기에서 근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교과서에 언급된 정도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좀 뛰어넘는 것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지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선생님들도 공부하셔야 돼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언제 가르치는가가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1학년 때 이 과목을 개설하는 게 맞나? 이런 고민도 저희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능 직전이라고 하면 3학년 때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개설뿐만 아니라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도 같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. 선생님이 통합사회 전문 선생님이 되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정도가 되면 이미 나가 있겠죠. 큰일 났네. 지금 현재 뭐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되면서 문항수도 늘었고요. 시험 시간도 늘었고 문항수가 늘면서 배점도 좀 약간 0.5가 이제 등장했잖아요. 1.5, 네. 2.5점으로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는 없는 배점이잖아요. 상대평가 과목이어서 네. 등급을 나눠야 돼서 문항수를 늘리고 배점 간격을 조절한 것 같아요. 예시 문항을 보고 더 어려워진 상황?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대비 방법은 뭘까요? 지금 현재 네. 교과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. 라는 거죠. 지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교과서에 하나의 개념 단어가 나올 거예요. 그럼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윗과정의 과목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게 수능을 대비하는 걸 거예요. 그러니까 연계해서 네.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. 그러니까 그냥. 예를 들면 과학에서 산화환응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. 그럼 이것들이 어떤 과목에서 다뤄지든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 통합과학 그러면 이 과학 교과서 안에서만 문제가 나올 거야. 통합사회 여기서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일단은 안 되네요. 그게 벗어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계해가면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말 그대로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. 네, 힘들죠. 힘들지만 어쨌든 해야 하니까 네. 이게 달라진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학습 계획을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